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슈얼터 감독과 조토레 감독의 관계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소불과 윈터스 두 대위의 관계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디데이 때 강화에 성공한 이지중대가 이후 눈부신 활약을 하는 건 중대장 윈터스의 뛰어난 리더십도 있지만 훈련소 시절 소불대위의 갈굼 속에 빡세게 훈련을 받은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1989년 양키스 산하 더블에이팀 감독으로 이스턴 리그 올해 감독이 된 슈월터는 3년 후인 1992년 양키스 감독이 됩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선수 경력도 없는 사람이 36살의 나이로 최고 명문팀의 감독이 되는 파격적인 승진이었습니다. 군기반장이었던 슈월터 밑에서 선수들이 엄격하게 성장하면서 양키스는 전성기가 시작됐는데요. 1995년 양키스는 와일드카드를 따내고 14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디비전 시리즈에서 양키스는 에드가 마르티네스가 더 더블을 날린 시애틀에게 리버스 스윕을 당했고 슈얼터 감독은 해임됩니다. 그리고 1996년 조토레가 부임합니다. 마이너리그 감독 시절 버니 윌리엄스를 스위치 히터로 변신시키기도 했던 슈얼터는 1995년 스프링 캠프에서 지터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침 비게 된 등번호 2번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저 친구가 우리의 2번을 아주 특별한 번호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합니다. 슈얼터가 말한 선수는 지터였습니다. 슈얼터가 2번을 챙겨놓은 덕분에 처음에는 높은 번호를 달고 데뷔했다가 메이저리그에 자리를 잡고 나서 더 낮은 번호로 바꾸는 대부분의 신인들과 달리 지터는 데뷔 전부터 2번을 달 수 있었고 양키스의 2번은 슈얼터 감독의 예언대로 아주 특별한 번호가 됩니다. 하지만 볼티모어 감독 시절에 슈얼터는 그토록 아꼈던 지터를 디스하는데요. 누가 봐도 스트라이크가 아닌 걸 알 수 있는 장면에서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취함으로써 내가 잘 골라냈다는 행동을 취하는 건 투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지터에 대해 한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소토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볼을 골라낼 때마다 마치 투수에게 덤벼들기라도 하듯 도발적인 자세를 취하는 소토 셔플 때문입니다. 저는 소토의 그런 동작이 홈런의 기쁨을 표현하는 배트 플립과는 다르게 마냥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소토의 천재성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샌디에고가 5명의 정상급 유망주를 내주고 조시벨과 함께 데려올 때까지만 해도 소토는 게임 체인저가 기대됐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샌디에고는 소토 그리고 곧 합류할 타티스로 판세를 바꿀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샌디에고의 계획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소토가 데뷔하고 열흘도 지나지 않아 타티스의 약물 적발이 발표된 겁니다. 샌디에고가 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소토마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건데요. 샌디에고 입당 기자회견에서 우리를 상대하는 투수들의 행운을 빌고 싶다고 했던 소토는 워싱턴에서 158이었던 조정 OPS가 샌디에고에서는 128에 그치고 있습니다. 128은 윌슨 콘트레라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물론 훌륭한 성적이긴 하지만 유망주 5명을 내준 기대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토는 왜 부진한 걸까요? 첫 번째로 의심할 수 있는 건 홈런 더비입니다. 올스타전 MVP가 되고 나서 한 달을 결장했으며 돌아와서도 헤매고 있는 스탠튼처럼 홈런 더비도 부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소토는 지난해 가장 적은 홈런수로 참가한 홈런 더비에서 1라운드에서 만난 오타니와 명승부를 하고 후반기에 장타가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전반기는 11홈런, OPS 0.852였지만 후반기에 18홈런, OPS 1.164를 기록한 소토는 하퍼에 이어 MVP 2위를 합니다. 올해 소토는 13홈런, OPS 0.903으로 지난해보다 좋은 전반기 성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훌리오 로드리게스를 꺾고 하루 차이로 역대 최연소 2위 우승자가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1.164였던 후반기 OPS는 올해 0.780에 그치고 있으며 홈런도 전반기는 393타석 20홈런이었지만 후반기는 170타석 4홈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홈런 더비가 부진을 불러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의심할 수 있는 건 이적에 따른 환경 변화인데요. 다니엘 머피를 달라지게 한 것으로 유명세를 얻은 케빈 롱 타격 코치는 2018년 머피의 팀인 워싱턴에 부임합니다. 그리고 그에 데뷔한 소토는 케빈 롱 코치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소토의 타율이 올해 갑자기 떨어진 것에는 워싱턴이 케빈 롱을 해임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억 4천만 달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그 진행 과정이 일일이 보도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초대형 트레이드는 아무리 10년차 베테랑처럼 보인다고 해도 1998년생의 어린 선수인 소토에게는 압박과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 신나했던 샌디에고 팬들도 최근 9경기에서 28타수 2안타인 소토에 대해 야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소토는 팬들도 나만큼 당황스러울 것이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토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경기를 보면 느낄 수 있는데요. 원래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닌 소토는 샌디에고에 와서는 놀랄 정도로 수비를 열심히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는 반가운 일이지만 수비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선수가 적극적인 수비를 하고 있다는 건 몸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소토는 얼마 전 등에 불편함을 느껴 2경기를 결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소토가 정말 대단했던 건 하퍼와 랜돈에 이어 트레이 터너까지 떠남으로써 집중 견제를 받는 상황이 됐는데도 득점권에서 타율 3할 9푼 6리, 장타율 0.689를 기록하며 뛰어난 생산력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올해 소토는 득점권에서 타율 1할 8푼 4리, 장타율 0.321을 기록함으로써 득점권에서 100타석 이상을 소화한 146명 중 타율 141위, 장타율 131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득점권 타율은 1위가 프리먼, 2위가 저스틴 터너, 3위가 저지이고 득점권 장타율은 1위가 오타니, 2위가 저지입니다. 심지어 소토는 최근 12타수 1안타를 통해 득점권 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토가 최고의 출루머신이자 최고의 해결사였다면 지금의 소토는 본래 출루만 하고 있을 뿐 해결 능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는 이미 워싱턴에서부터 지난해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던 소토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이름값만 보고 데려왔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미 워싱턴에서부터 소토는 득점권에서는 본래 출루만 하며 득점권이 아닐 때만 장타를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집중견제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지난해 이겨낸 바 있으며 샌디에고에는 마차도가 뒤에서 등장합니다. 소토가 더 걱정인 부분은 타구의 질이 나빠졌다는 건데요. 지난해 평균 타구 속도 93.0마일과 평균 발사각도 5.8도를 기록함으로써 탄도는 낮지만 타구 속도가 워낙 좋아 장타를 많이 만들었던 소토는 올해는 평균 타구 속도 90.8마일과 평균 발사각도 9.9도로 타구 속도는 평균 2.2마일이 떨어지고 발사각도는 평균 4.1도가 높아져 특유의 라이너 타구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하드히트는 52.7%에서 47.7%로 라이너는 22.5%에서 19.0%로 줄었습니다. 소토의 인플레이 타율이 지난해 3할 3푼 1리에서 올해 2할 4푼 5리로 낮아진 건 타구의 질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샌디에고 이적 후로는 어떨까요? 워싱턴에서 소토는 평균 90.4마일이었지만 샌디에고에서는 92.2마일로 지난해 93.0마일에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발사각도는 8.3도에서 15.4도로 올라 워싱턴 시절 9.4%였던 내야 플라이 비율이 샌디에고에서는 18.8%가 됐습니다. 18.8%는 김하성의 15.3%보다도 높은 기록입니다. 타구 속도가 좋아졌는데 팝플라이가 많다는 건 이적 후 장타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타구 방향이 왼쪽 26%, 가운데 39%, 오른쪽 35%로 특유의
부채살 타법을 유지했던 소토는 샌디에고 이적 후에는 왼쪽 22%, 가운데 36%, 오른쪽 42%로 당겨친 타구의 비율 역시 크게 늘었는데요. 선수들이 답답함을 호소할 정도로 타구의 비거리가 뚝 떨어진 페코파크로 온 것 또한 홈런에 대한 소토의 부담감을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라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명대사는 소토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타자인 소토는 결국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소토가 답을 찾는 시점이 올해가 아닌 내년이라면 샌디에고는 소토와 함께 할 수 있는 3번의 가을 중 1번을 그냥 날리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소토가 있는 동안 특별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소토 트레이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소토와 스카포라스가 4억 4천만 달러를 거절하면서 구단주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계약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했을 때 무슨 입장인지 이해는 가면서도 과연 그 액수를 거절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요. 디트로이트가 제시했던 8년 1억 4천만 달러 계약을 거절한 후 4천만 달러 수입에 그친 후안 곤잘레스처럼 소토는 샌디에고에서 실패함으로써 4억 4천만 달러를 날린 바보가 될까요? 저주로 추진력을 얻은 소토가 하루빨리 천재 타자로 돌아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